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논하드린 프린트로 두 가지 방법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세요. 자, 먼저 재평가 모형에서는 유형자산을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고칩니다. 자, 이때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와 장부가액가의 차이만큼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 재평가 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플러스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우선 길잡이 문제 보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신바람 상사는 장부금액이 500만 원인 차량의 공정가액을 600만 원에 평가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600이 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큼 늘어났죠? 자, 늘어나면 자, 차변에는 차량 운반고 자, 100만 원. 그리고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자 그랬죠. 이제는 자, 재평가 잉여금으로 100만 원 이렇게 가고, 자, 얘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정리. 자, 두 번째, 신바람 상사는 장부가액이 500만 원인 차량의 공정가액을 450에 평가했대요. 자, 이럴 때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요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가격이 떨어질 때는 차량 운반구를 자, 먼저 50을 죽이면서 자, 이때는 재평가 손실로 하여 50만 원. 그런데 요거는 IS의 당기 비용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자, 다만 여기 연속된,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라면 이익이 나올 때는 기타 포괄로 가고 손실이 나오면은 IS의 비용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연속된 거래다라고 하면은 요 경우에는 자, 차량 운반고 50이 없어지면서 얘는 재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이 50이 줄어들겠죠. 계속 연속된 거래라면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연속된 거래가 아닐 때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하나는 뭐예요? 자, 비례수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총금액에서 기존의 장부금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으로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자, 하나는 비례수정법이라는 게 있고, 자, 하나는 이제 순액법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 신바람 상사는 장부금액이 20만 원이에요. 자, 취득원가는 4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인 기기장치가 30만 원으로 평가가 됐다면, 자, 이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 소리예요. 자, 그럼 먼저 비례수정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우선 얼마에 샀냐 하면은 기계장치를 40만 원에 취득했어요. 자, X1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40만 원에 취득. 자, 현금이 40만 원. 그랬다가 자, X1년 12월 말일 날 그냥 내용연수가 2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20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20.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기액이 자,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유형자산을 40만 원에 취득을 해서 자, 40만 원에 취득을 해서 내역연수가 2년이면 여기가 20이 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재평가를 했더니 자, 재평가 금액이 얼마가 됐느냐? 30만 원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죠. 자, 이거 참 골치가 되게 아프네요. 자, 지금 40만 원짜리 기계가 아니에요. 20만 원 값어치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20만 원이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이 20만 원인데 이게 얼마로 재평가가 됐느냐? 30만 원으로 자, 재평가가 됐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예요. 자, 먼저 비례수정법이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신구 선생님을 모셔오면 돼요. 자, 신구 선생님을 모셔오래요. 그러면 신구 자, 구는 20만 원짜리 자, 얘가 얼마에 평가됐느냐? 30만 원에 평가가 됐죠. 그러면은 150%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늘어나면 자, 먼저 기계장치도 150% 늘려주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150%를 늘려라 이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차변에 기계장치가 자, 40만 원인데 150%가 늘어나면은 6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자, 60만 원이 되니까 지금 장부에는 40으로 되어 있는데 60으로 고치려니까 20만 원을 증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인데 150%로 증가를 하면은 얘는 3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자, 30으로 만들려니까 얘가 10만 원 이렇게 고쳐져요. 여기 이제 X1년도 12월 31일 날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평가를 했더니 30만 원짜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20만 원이고 여기는 10만 원이니까 차이 나는 10만 원만큼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간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 요거를 우리는 비례수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자, 장부 금액이 기계장치가 40에서 20이 늘어나서 60이 되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이 10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10이 되니까 자, 결국 10이 아니라 20, 10이니까 30이 되겠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이렇게 30만 원이 되니까 결국은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이렇게 30만 원으로 수정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비례수정법. 그러니까 비례수정법은 기계장치도 늘려주고 1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150%를 늘리면 그 차이만큼이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순액법은 자, 뭐를 조정하느냐? 순액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정해서 얘를 30만 원짜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1월 1일 날 자, X1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 얼마예요? 40. 자, 대변에는 현금이 40. 그랬다가 X1년 12월 말일 날 자, 먼저 2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됐고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돼요?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얘가 지금 얼마짜리예요? 40에서 누계액 20 빼면은 20이잖아요. 20이면은 자, 얘를 얼마로 만들어야 돼요? 3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X1년 12월 말일 날 자, 기계장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자,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정해서 30만 원짜리로 만들어줘라 이거죠. 그러면 누계액이 얼마만 있으면 돼요? 1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 근데 지금 얼마로 있어요? 20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10만 원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10만 원을 제거해서 그거만큼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 10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기기장치는 변함없이 40.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에서 10이 없어졌으니까 10만 원만 차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결론은 자 이 방법으로 하든 요거는 30만 원은 동일한데 아까 여기는 기계도 늘어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늘어나서 30이 되지만 여기 순액법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서 자 이렇게 30으로 만드는 게 요게 순액법이다. 요게 비례 수정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거기 1페이지에 위에 재평가 후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1번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이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총 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이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다. 아무거나 써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1번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자, 이거는 첫 번째 해설 1번 기기장치가 얼마 늘어나요? 20만 원 늘어나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늘어나서 차이를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내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가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 감가상각 누계액만 10만 원을 제거하면 되죠. 자 제거한 만큼 여기는 재평가 잉여금이 10만 원만 늘어나면 결론은 이 방법으로 가든 자 얼마로 일치해요? 공정가액은 재평가 금액 30만 원으로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끝. 자 문제 2번. 자 주식회사 신바람은 X1년 1월 1일 날 비품을 8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해법으로 생각한대요. 자, X2년 말 비품의 공정가치는 72만 원이며 회사는 비품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주식회사 신바람이 재평가 손익을 인식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X2년도 재무상태표에 공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X1년 1월 1일 날 자, 비품을 80만 원에 취득. 뭐 현금으로 샀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X2년도 12월 말일 날 자, 우리 회사는 내용연수가 4년이며 잔존가치가 없고 정해법이래요.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20.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 비품은 얼마짜리입니까? 8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은 60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비례수정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옛날 거는 60. 근데 얘가 얼마에 평가됐느냐? 72만 원에 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신구 이렇게 신구 선생을 모셔오면은 자, 120%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자, 72만 원을 자 60만 원으로 나눠 주시면 자
120%. 그러면은 얘도 이제 이날이에요, 이날. 자, X 1년 12월 말일 날 비품도 120%를 늘려주고, 자, 감가상각누계액도 120%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20%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100%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면 비품이 16만원, 28이 16, 16만원을 늘리고, 감가상각누계액은 4만원만 늘어나면 되는 거죠. 자, 20%니까. 다시 말하면, 자, 120%가 되면 80만원에 120%면 96만원이 되면 얘가 16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대로 100%니까 내버려 두고 20%만 늘려라. 그럼 감가상각누계액도 20만원에 120%면 24만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20%만 증해라.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액이, 자, 얘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12만원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얼마? 60만원짜리가 72만원이 되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12만원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X2년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중요한 걸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한 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요게 이제 X1년도예요. 요게. 그리고 X2년도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거기 보면은 X1년에 80에 취득했고 X2년 말에 비품의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72만원으로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 감가상각누계액이 20.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 원래가 80인데 40이 죽었으니까 40. 자, 40만원짜리가 72만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느냐? 72만원 나누기, 자, 40 해주시면은 180%가 되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비품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늘려주는데, 자, 100%는 자기 자신이니까 80%만. 그러면 64만원인가요? 88이 64. 자, 64만원을 늘려주고, 자, 여기는 80%니까 16만원을 늘려주면 되죠? 그러면 64와 16만원, 64에서 16만원을 빼면은 48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88이 64. 그러니까 80만원에서 곱하기 1.8을 합니다. 그러면은 144만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80에서 144만원, 64만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80만원에 80% 얼마예요? 64만원 이렇게 늘려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된 거야? 자, 40만원에 80%. 40만원에 80%니까 30만원이죠. 32만원. 자, 40만원에 80%가 늘어나요. 다시 40만원에 180%. 그러면 72만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40만원이 있으니까 32만원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차이에 요게 이제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32만원이 늘어나면, 자, 여기 40만원짜리가 72가 됨으로써 32만원의 자, 기타 포괄손익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 밑에 게 정답. 자, 그래서 차별에는 비품이 64, 감가상각누계액은 32, 그리고 나머지 32만원이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게 X2년도 재무상태표에 공시되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자, 비품은 얼마예요? 80에서 64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144만원이고, 자, 감가상각누계액은 40만원에서 32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72만원이 됨으로써, 자, 공정가액은 72
2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요거 72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요 놈을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비례수정법이고, 자, 요거를 순액법으로 하자. 이 소리죠. 자, 순액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X1년 1월 1일 날 비품이 80. 자, 그 다음에 현금이 80. 자, 감가상각비가 2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자, X2년도 12월 말일 날. 자, 또 한 번. 감가상각비가 20.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X2년 12월 말일 날. 자, 순액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공정가액이 얼마가 돼 있어요? 72만 원이 돼 있죠? 근데 지금 비품 8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이잖아요. 그러면은 72만 원이 되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8만 원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40만 원에서 8만 원만 있으려면 32만 원을 죽이면 되겠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32만 원을 없애면서 요 없앨 만큼 요게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 32만 원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 여기는 비품이 얼마예요? 80.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만 남아요? 8만 원. 그래서 요거 차감하면은 자, 7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비례수정법으로 하나 순액법으로 하나 결과로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앞에 게 비례수정법, 뒤에 게 순액법. 시험에는 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은 자, 주식회사 신바람이 재평가에 따르는 회계 처리를 자, 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면 X2년도 12월 말일 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요거. 자, 요거를 물어보는 거다. 자, 요게 바로 자, 우리가 공정가액을 비례해서 수정하느냐 아니면은 순액으로 처리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교재로 들어옵니다. 자, 207페이지. 자,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의 변경. 자, 기계나 건물 등과 같은 상각 자산의 회계 처리는 장부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장부금액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먼저 비례수정법은 자, 재평가 이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 밑에 자, 감가상각 자산의 예시가 나왔죠? 자, X3년 에듀프로의 기기장치 취득원가는 2만 원이며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 원인데 현재 시점 기계의 공정가치는 2만 4천 원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얼마에 샀어요? 기계를? 자, 2만 원에 샀다. 기계장치가 2만 원. 자, 현금은 2만 원. 자, 그랬다가 X1년도에 4천 원에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감가상각비가 4천 원. 자, 기기장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4천 원 나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공정가치가 2만 4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례수정법으로 하게 되면 자, 이대로 가셔야죠.
자, 옛날 거는 16,000원짜리가 그 다음에 24,000원이 됐어요. 자, 16,000원이 24,000원이 됐으니까 자, 계산하시면 24,000원 나누기 자, 16,000원 하면 자, 150%가 되네요. 자, 150%가 되니까 자, X1년 12월 말일 날은 50%만 증하면 되죠. 자, 그러면 기기장치를 10,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50%만 늘리면 돼요. 자, 기계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원이 늘어나면 되네요. 그러면 10,000원하고 2,000원의 차이. 자, 8,000원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6,000원짜리가 24,000원이 됐으니까 8,000원만큼만 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비례수정법이다 라는 이야기. 자,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차변에는 기기장치 10,000원,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원 늘어나면서 재평가 잉여금이 8,000원이 되는 방법.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전액제거법. 요거는 이제 여기에요. 자, 일로 오시면 자, 1월 1일 날 기계 20,000원. 자, 현금은 20,000원.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4,000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0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지금 얼마짜리예요? 16,000원짜리인데 얘가 얼마가 됐어요? 24,000원이 됐으니까 24,000원이 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정해야죠. 그럼 먼저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없앱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4,000원을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장부금액 20,000원이 된 거죠. 근데 제가 24,000원이 됐으니까 여기서 기기장치가 다시 얼마 늘어나요? 4,000원이 더 늘어납니다. 자, 늘어나는 만큼 8,000원이 얘가 재평가 잉여금이 8,000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결론 재평가 잉여금 8,000원이 늘어나는데 요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정해서 요거를 늘리는 방법이고, 쟤는 제도 고치고 제도 고치는 두 가지 비례해서 수정하는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자, 밑에 감가상각의 재평가 전액제거법은 차변의 기기장치 4,000원 늘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4,000원을 없애가지고 재평가 잉여금을 얼마? 8,000원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타나고, 자, 해당 연도 재무상태표상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재평가 잉여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랬다가 요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로 가느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돼요. 자,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된다. 자, 따라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1번,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자,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순차적으로 재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1번 틀렸고. 자, 2번,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한다. 최초 금액이 아니죠. 자, 요 감가상각 된 거를 고려해서 재평가 금액으로 고쳐야 되겠죠. 자, 3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 항상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분류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분류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 자, 4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 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자, 재평가 잉여금까지만 당기손익이고, 자, 나머지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넘어가야죠. 자,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익잉여금으로 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재평가 잉여금은 자, 그 자산을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서 없앤다. 자, 그래서 옳은 답은 3번만 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평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프린트에서 자, 재평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자, 그 다음에 손상차손까지 들어갈게요. 자, 1번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거. 자, 프린트 문제입니다. 프린트. 자, 1번 원가 모형에서 최초 인식한 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좀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우리 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자, 먼저 기계가 자, 100만 원이에요. 근데 감가상각이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값어치가 떨어지면 손상차손 누계액이 또 있잖아요. 자, 누계액이 있으면 요거를 차감한 금액, 요게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그게 요게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2번. 자,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자,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라는 얘기. 자,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추정의 변경으로 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다. 자, 4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해야죠. 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할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그때 제거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3번만 드렸습니다. 자, 2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장부가액을 초과해도 감가상각은 계속하는 거다 그랬죠? 자, 2번.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가의 차액은 기타 포괄 아니죠.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해야죠. 그리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당기의 비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금액가의 차액은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자,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 3번. 건물을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에 아니죠. 아까 감가상각 해야죠. 감가상각하고 그리고 재평가합니다. 4번. 토지의 재평가 모형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 손익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아니죠. 이익이 생기면 재평가 잉여금, 자본, 기타 포괄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만 당기 비용으로. 자, 5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다양한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의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주식회사 신바람은 X1년 1월 1일 날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X2년 말 현재 자, 건물의 공정가치가 230이라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냐?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릴 것도 없어요. 자, 우선 취득원가는 200이고요. 자, 내용연수가 5년. 그러면 1년에 4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됩니다. 자, X2년 말 그랬어요. 그러면 80만 원이 값어치가 떨어져서 자, 장부가액은 120이죠. 그런데 얘가 얼마에 평가됐어요? 230에 평가가 됐으니까 자, 재평가 잉여금은 11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자, 4번. 주식회사 대안은 X1년 초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년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X1년 말, X2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80만 원과 120만 원이라면 X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얼마겠느냐? 이건 간단하게 얼른 회계 처리를 금방 해보시면 돼요. 자, X1년 초에 토지를 얼마에 샀어요? 100만 원. 자,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X1년 말에 얘가 80이 됐네요. 그러면 토지가 20. 그럼 얘는 재평가 손실 20. 그래서 얘는 IS의 비용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X2년 12월 말일날 120이 됐대요. 그러면 80짜리가 120이 되면 자, 토지는 40만 원이 늘어나고 자, 원래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야 되지만 작년에 비용이 아닌 게 비용으로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만 원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하여 자, 얘는 IS의 수익으로 가고 자, 나머지 20만 원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 기타 포괄로 넘어가야죠. 자, 따라서 X2년 말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순이익은 요거 20만 원만 자,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유형자산 손상이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손상을 조금 더 공부하고 자, 두 문제 마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10분간 쉽니다.